라디오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국정 최고의 책임자 무능은 해악이다. 경제를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회동한 윤여준 전 장관의 메시지였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에 부심한 여당 대선 후보에게 어떤 조언해 주셨는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마음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의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될지 윤여준 전 장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너무 자주 불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해지셨습니다. 아,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네. 근데 이제 그 청취자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요. 오늘도 그 소인과 군자에 관해서 한번 또 예, 유능하고 덕이 없고 뭐 이런. 저녁에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제 회동을 하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 예, 이재명 네, 후보와 지금 뭐 몇 번째 만나신 거죠? 오랫동안 네, 인연이 있던 그 걸로 제가. 처음 본 게 성남시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와서 예. 자기를 밝히면서 시간 좀 내달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늦은 점심시간에 그 분당에 있는 삼계탕 집에서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이후로 이렇게 가끔씩 보셨고요. 네, 경기도 지사로 계실 때 예. 일요일에 두 차례 차례. 좀 일요일 날 오후 낮 점심 시간에 좀 시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분당의 어느 식당에서 일본 식당에서 2번 제 기억으로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말을 주로 물어보나요? 아니 뭐 특장이 아니라 그 많은 얘기를 묻고 얘기를. 자기가 얘기하고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건 없는데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그 뭐 후보 입장이니까 예, 자기가 먼저 얘기가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으로 그렇죠. 얘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님하고 이상돈 교수님 예. 만났다고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뭐 이른바 중도로 분류되는 예. 분들을 만나는 무슨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구색가축이로 바뀌었다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저녁 얻어먹으러 갔다가 예. 이 양반이 뜻밖의 자꾸 무거운 걸 물어보니까 예. 처음에 조금 당황했어요. 준비 없이 갔으니까. 예. 그래도 뭐 그냥 평상시에 제 생각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의외로 대화가 거의 그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2시간 걸렸는데 시간이 2시간 가는 걸 피차에 몰라가지고. 네. 주로 경제 관련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 얘기도 했지만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했죠. 어떤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뭐 분야를 나눠서 한 것은 아니고 얘기를 대화라는 게 하다 보면 그렇죠. 자연히 연결되잖아요. 어떤 뭐 제안을 하셨습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제안한 거는 하나예요. 예. 제가 이제 경제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그 양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이거 걱정이라고 그러길.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읽었던 기사가 있어요. 그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유행. 뭐 이게 이제 온다 한국 경제. 근데 후보들이 왜 다른 얘기만 하냐 하는 걸 전문가가 쓴 글을 본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 경험에 의하면 역시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이 이제 다른 말로 옮겨가서 제가 이제 그 소위 뉴노멀 아니 온다고 세계가 야단이고 그렇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제 그 준비를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 얘기 안 한다. 예. 그랬더니 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줬더니 얼른 펜하고 수첩을 꺼내요. 그러더니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좀 적겠다고. 그래서 제가 뉴노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되는 얘기를 했더니 그걸 다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수첩을 수문에 넣으면서 농담적으로 그럼 제가 나중에 이원에 만들면 위원장 맡아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제가 또 농담적으로 뉴노멀 위원회.
그래서 저도 농담적으로 나 네. 실업자니까 뭐 시켜주면 하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이걸 나중에 아마 예. 그 나가서 브리핑 하시는 분이 예. 이걸 정색을 하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확 농담은 다 농담은 아니었겠죠. 뭐. 아니 이제 앞에 예. 뉴노멀 한 건 제가 진지하게 그렇죠. 얘기한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양반이 수첩을 집어넣으면서 예. 웃으면서 저를 보고 나중에 이거 만들면 그럼 맡아주실 거죠 하는 예. 것은 반 농담조였고 그럼 반은 뭐 진담 아니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농담으로 예. 네? 아이 뭐 이제 실업자니까 시켜주시면 해야죠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거 농담이셨어요? 저요? 예. 그렇죠.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예? 아무리 노욕이 있다지만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완전 농담으로 받았는데 예. 그걸 가서 그걸 상당히 진지하게 설명하셨는지 나중에 밤에 막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랬구나. 이거 영입됐다는 인상을 받았나 봐요, 제가. 예.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좀 발표가 나오는데 예. 미리 얘기가 딱 하니까 운만 떼는 것처럼 받아들였대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니고 그건 정리를 아니다. 설명을 했죠. 예. 그 후보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처음 보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뭐 특별히 뭐 예. 별다른 인상을 받은 건 없고 예. 아니요 뭐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일정이 빡빡해서 예. 굉장히 힘드실 텐데 안색이 왜 이렇게 좋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도 명랑하게 그렇죠. 네. 경제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알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국정 현안을 잘 파고 있다는 인상은 받으셨나요? 예, 어떠셨어요? 아마 제 짐작에 예. 일찍부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이분이 틈틈이 이 국정에 관한 공부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예.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 정도의 네, 어떤 화제가 내공? 돼도 그 문제는 자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견이 아주 정리됐어요. 말이 딱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주 쉽고 짧게. 예. TV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말이 쉽고 간결해요. 예. 메시지 전달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자기 속에 소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찌됐든 누가 동의하든 안 하든. 예. 그래서 저도 그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대화가 속도 있게 진행되는 얘기는 그분이 그런 정리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예.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막 얘기가 오가고 하는 걸 보면 그렇죠? 예.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정리된 게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네. 사람을 잘 쓰면 된다.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도 비슷한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 그 말은 옳은 말이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럼 잘 쓴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쓰는 겁니까? 사람을 잘 식별해서 잘 골라내서. 그게 어떻게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예. 인사 실패라는 규정을 받은 대통령이 여러 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다 발표할 때 얼마나 거창하게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인사 다 왜 실패받는데요? 잘 쓴다고 생각 안 해서 실패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간단한 원리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원리? 제 생각은 뭐냐면 고위공직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공직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적 기준으로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런데 다 사적 기준으로 썼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사람 쓰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제일 심했던 게 이명박 대통령 때 초대 내각 구성하고 청와대 비서실 구성하고 나니까 언론이 뭐라 했어요?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사람 떴다는 뜻 아니에요. 강부자 예. 고소영 내각. 예. 이게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다 그랬다고요. 예. 다 잘 쓴다고 쓴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을 쓸 때 잘 쓴다는 게 뭐냐는 걸 고민해야지. 예. 그렇게 말 쉽게 하는 거하고 현실은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네.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한 것 같은데 중앙지검장이 못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 후보가. 저는 그런 건 정말 적절하지 않은
뭐 이미 사람들이 그 가장 아끼는 네? 사람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많이. 저 같은 예. 사람도 알아요. 예. 언론을 봐서. 예. 그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실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걸 왜 자기가 언급을 해요? 지금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대통령 된다면도 그런 인사를 미리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한 거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출세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는 예. 뭐 예, 그건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적폐 수사 대상이다. 정확한 워딩이 이거예요. 자기네가 적폐 수사를 적폐 청산을 할 때는 뭐 헌법 원칙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 수사하면 보복이냐.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법치국가니까 예.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예. 법을 어긴 사람은 그 상응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원론적인 이번에 윤 후보도 원론적인 얘기한 거라고 그랬대요. 그렇죠. 근데 원론적인 왜 그 타이밍에 하냐고요. 지금 자기 신분이 대통령 후보고 네. 선거 기간 중에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왜 굳이 해가지고 그죠? 예. 이게 판세에 미칠 영향이 있습니까? 그 여당 쪽에서는 아마도 지지자들의 집결, 그다음에 이재명과 문재인 그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에 약간의 어떤 틈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뭐 떼워줘 버렸다. 결집시켜주는 효과가 있겠죠. 예. 아니 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통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이게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찌됐 원인이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40% 가까운 국정 지지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고 지금 뭐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들리는 말로는 민주당이 원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네. 예. 예. 민주당의 상당수의 당원들이 문재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선거 기간이 가까워지면 자연히 이제 이 결속이 생기는 네? 이런 안 그래도 결속할 텐데. 했는데 이걸 상당히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윤석열 볼 수 후보가. 있겠죠. 예. 네. 근데 그 변곡점이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뭐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결국은 단일화 문제 가지고 계속 끝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지도가 지금 이제 뭐 15%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10% 이하로 내려온 추세잖아요. 예. 네, 이건 뭐 앞으로 뭐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는 것 같은데요. 서로 결집하면 양진영이. 네,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뭐 단일화가 되든 뭐 공동정권이 되든. 그렇죠. 네, 그런 길을 현실적으로 모색하게 되지 않겠느냐. 안철수의 선택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그냥 직진 또는 뭐 단일화 또는 공동정부를 말씀하시는 거면은 이재명과의 어떤 공동정부 세 가지. 글쎄요. 근데 길입니까? 과거에 민주당하고 한번 합친 일이 있어요. 예. 예? 무슨 상당 준비하다가 민주당하고 합한 일이 있어요. 김한길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 의원이었을 텐데 기억으로.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갈 적에는 굉장히 아주 기분이 상승돼서 예, 거대 정당에 가서 이제 그걸 발판으로 정치를 하게 됐으니까 예. 예, 굉장히 이제 충천해서 갔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는 막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예. 모르겠습니다. 뭐 근래에는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딜레마가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철수냐라는 말이 자꾸 있잖아요. 그거 이게 부담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될 예. 거라고 봐요. 예. 네, 그래서 국민의힘 같으면 뭐 남들은 이준석 대표가 자꾸 견제하는 발언을 했으니까 뭐 꺼리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당내 세력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어요.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네, 그렇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죠. 당을 장악할 수 있다. 아마 저는 그런 표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당의 주류가 될 수 있다. 예. 어쨌든 네. 윤석열 후보가 네. 당선 유력한데 당내 세력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합류하는 게 예, 정치적 장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선택할지 저로는 장담할 수 없고.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윤석열 접해 수사 이야기 그게 이제 청와대 반응이 있었고 그걸 꼼꼼히 메모를 한 다음에 그걸 누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예,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1대1 대결 국면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저는 그래서 예. 그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건 이해를 해요. 예. 사람이니까 분노할 예. 수 있죠. 또 자기가 임명했던 검찰총장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니까 분노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또 정색을 하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예. 꼭 제발자린 사람처럼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냥 정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참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그렇죠. 적절한 반응을 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딱 대통령이 즉각 전면에 나서 가지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과연 적절한 반응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부인 리스크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KBS가 단독 보도한 게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런가요? 예,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과잉 의존 논란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사과는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여야 대선 후보 배우자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둘 다 했는데 역대 최초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죠. 없었죠. 예.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생각나요. 이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예. 그렇군요. 아까 안철수의 선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재명 후보와의 공동정부 가능성과 어떤 시나리오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예. 근데 루트랄지 길이 어떤 식이 글쎄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도 예. 이재명 후보하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하고 무슨 결합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훨씬 더 좋은 조건. 안철수 후보에게 입장에서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편 보면 또 다른 면으로는 또 국민의힘 쪽이 더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 선택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설사 또 결합하는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고민을 많이 하겠죠. 예. TV 토론 지금 1차 했고 2차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몇 번 더 할 거는 같습니다만은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후보 선택의 기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글쎄요. 대통령감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재명 후보한테도 뉴노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시대적인 변화가 과거 어떤 변화보다 훨씬 크고 급격한 변화랄 거란 거 아닙니까? 다보스 포럼의 회장 같은 사람은 전대미문이다.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를 겪게 될 거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 변화가 지금 온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변화가 올 때 이게 대응을 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상당한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변화가 몰려올 때 그럼 우리가 국가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고 뭘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운영 원리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게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한테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서 국민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대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상당히 뛰어난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자질을 가졌는지 저로서는 잘 알 수 없고 윤석열 후보는 만나서 얘기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